모두가 망할 거라고 입을 모았던 쿠팡이 매출 기준으로 드디어 오프라인 시장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 이마트를 제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이 매출 부분에서 쿠팡에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 회장이 도전했다가 접은 사업은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마이너스 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는 이 실패 모음 짤도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이 최근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명사거리에 위치한 이 메트로 광명점과 이수점 이마트가 각각 폐업을 하고, 이마트보다 규모가 좀 작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마트 가양점과 이마트 시흥점,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이마트 성수점까지도 폐업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폐업은 이마트 말고도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여러 지점이 문을 닫긴 했습니다. 이 국내 대형마트 수는 2018년에 410곳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381곳으로 줄었습니다. 또 5년간 2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도 온라인 시장이나 이커머스 시장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타격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이런 양상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이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크게 타격을 더 받은 겁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마트 자료입니다. 이마트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은 7조 3,68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7%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역신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5,669억 원으로 5천억 원대 이상을 유지를 해왔었지만, 코로나 이후죠. 2021년에는 3,168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357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이 유통업계에서 상징적인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모두가 망할 거라고 입을 모았던 쿠팡이 매출 기준으로 드디어 오프라인 시장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 이마트를 제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이 매출 부분에서 쿠팡에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주가를 최근에 살펴보면은 31일 기준으로 이마트 주가는 75,500원인데요. 1년 전보다는 3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73,000원대로 1년 기준으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마트 시가총액이 현재 2조 원 규모인데 1년 새 1조 원가량 증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 이마트 2분기 전망도 현재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최근 주주들은 그래 연대를 결성해서 이 최근 이마트가 임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불공정한 이익 배분이라면서 이 이마트 측을 상대로 강력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신세계그룹은 이렇게 이마트 매장 실적이 악화하자 일부 점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신사업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국 일단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자산 확보에 나섰는데, 2019년에 전국 13개 점포를 매각하면서 9,500여억 원을 마련을 했고, 2022년에는 스타필드를 지으려고 했던 이 마곡동 부지를 팔아서 8,158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가양점을 매각해서 6,8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마트 성수점과 함께 있던 이마트 본사, 성수동 본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까지 합쳐서 1조 2,200억 원의 이 크래프톤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이 건물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매각한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 살펴봐야 될 텐데, 이마트는 2021년에는 SK와이번스가 있죠. 이 SK그룹으로부터 1,353억 원을 투입해 이 SSG 랜더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SSG는 작년에 프로야구 우승을 또 한 팀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 SSG 랜더스 인수와 더불어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4,860억 원에,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현재 지마켓인 이베이 코리아를 3조 5,591억 원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신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남 스타필드에 와인 중심의 주류 전문점을 오픈했는데, 이 이마트 기조를 살펴보면은 이 유통 컨텐츠를 계속해서 컨텐츠 측면에서 강화하려는 기조가 엿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점포는 현재 또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점포들은 한 단계 규모가 작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예 리뉴얼을 거쳐서 새로 오픈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트 성수점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점포인 이 더타운몰로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 점포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최근 리뉴얼에 선보였는데 월계 그리고 인천 연수점, 일산 킨텍스점에 도입한 모델이 바로 이 더타운몰입니다.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이 이 지난 5월에 더타운몰 연수점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경쟁이 아닌 고객의 시간을 사는 경쟁을 하고 있고, 신세계 모든 사업은 그렇게 진화할 것이라고 이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오프라인 체류 시간을 늘리고 경험 컨텐츠를 위주로 이 소비 공간을 재정비하겠다, 리뉴얼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투자의 중요성을 연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용진 부회장이 소주 사업에도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과거에 이 소주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하다가 쓴맛을 본 바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의 주류 유통 자회사인 이 신세계 L&B는 최근 특허청에 이 킹소주 24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2020년에 제주 소주 사업을 철수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살펴보면 정용진 부회장은 이렇게 골프를 좀 좋아하기로 유명한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종종 골프 치는 모습이 올라오곤 합니다. 근데 이 최근 신세계 건설 측에서는 이 정 부회장 이름을 딴 골프웨어 브랜드 로고를 최근 상표 출원했습니다. 바로 이 YJC를 형상화한 로고인데요. 이 골프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며 이 YJC를 상표로 출원한 겁니다. 이 YJC는 정용진 부회장 영문 이름인 용진정에서 한 첫 글자를 딴 골프웨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와 이마트그룹은 그동안에 이 정 부회장과 관련한 브랜드를 여러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골프웨어 사업을 맡은 신세계건설 이 레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년째 영업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류가 좀 보탬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이 정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스타벅스, 노브랜드, 스타필드 등을 통해서 이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몇몇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 회장이 계속 성공의 길만 걸어왔다라는 것이 아닌데, 이 의욕을 갖고 시작한 여러 사업이 실패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온라인에서는 이 실패 모음 짤도 유명할 정도입니다. 이 정 부회장은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유통업에서 시너지를 최대한 내겠다라는 목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정 부회장이 투자한 사업 중에 철수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이 신사업에 대한 업계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정부 회장이 도전했다가 접은 사업은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 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 미용,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스라는 이름의 꽤 예전인데, 이 드로그스토어는 2015년에 결국 사업을 접었고요. 그리고 부츠, 삐에로 쇼핑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대표적입니다. 영국에서 들여온 이 브랜드 스토어인 부츠 역시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다가 적자 속에 이제 규모를 점차 축소를 했고 3년 만에 모든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저가 용품들을 많이 파는 이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잡화점 삐에로 쇼핑도 계속되는 적자 속에 결국 순차적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결국 2년도 안 돼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 삐에로 쇼핑은 정부 회장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류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큰 정 부회장은 2016년 12월에 제주 소주를 189억 원에 인수합니다.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흥행을 노렸지만 손실만 계속 커지면서 2021년에 결국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 분야도 있는데, 이 신세계 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레스케이프 호텔은 적자가 워낙 심해 이 신세계 조선호텔의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또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그룹이 부동산 호황기, 이제 최근에 이 호황기, 지난 호황기 때 이 알짜부지에 있는 이마트 등을 매각하면서 유통으로 손실을 봤던 부분을 좀 만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 실적 개선을 위해서 이 추진하는 신사업의 경우 이 경쟁 점포가 워낙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성장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컨텐츠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승산이 없을 것이다. 또 한 번 이제 실패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